이 오늘 이렇게 우주산업과 군사인데 과연 가덕도가 우주산업과 군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처음에는 같이 연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냥 지역의 변화를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고, 그래서 희영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고민들, 군사와의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도 급하게 자료를 보내고, 그러면서 오늘 또 자리를 하면서 급하게 다시 이제 추가적인 자료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알고 있었던 게, 우리 그냥 전쟁이 우리는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주 국방을 지키기 위한, 그랬기 때문에 공항이든 고속도로든 도로든 그 다음에 공장이든 이런 게 전쟁을 위한 준비였다고 저희들은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당연히 공항은 전쟁이 터진다면 군사화 된다는 거, 이렇게 밑바닥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시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린다면 어떻게 알면 받아들일까? 그런데 며칠 전에 한 분이 왜 가덕도 신공항을 저희 농성장에서 왜 나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르신께서 한 70대 그 분께서 왜 경쟁선, 안정선, 환경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경제, 자주 국방이지. 우리가 공항 가덕도에는 여기 제가 조금 일단 같은 20km 강서구 안에, 부산시 강서구 안에 가덕도 공항까지 들어선다면 공항이 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항이, 쓸데없는 공항이 왜 2개가 되고 경제성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이게 전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있으면 더 좋지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와, 이렇게 우리 그 앞 세대들 때 그 6.25 전쟁과 이런 거에 이렇게 이렇게 젖어 있는 이런 분들은 지금 언론에서 계속 들은 소리들이 부담으로 들으면서 스스로 전쟁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들을 일단 짚어보고 마지막에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했던 첫 번째는 왜 특별법 발의하면서 이 과정 절차들이 비민주적 절차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 없이 특별법을 발의하고 진행했던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가덕도는 생태적으로 너무나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낙동강하고 철새 도래지, 천혜의 자연경관 철새 도래지지만 2000년대 초반에 그 을숙도 대교, 을숙도 대교라는 걸 한번 쳐보시면, 그때 철새공화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면은 너무나 철새들이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의 명성을 알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179호 낙동강하고 철새 도래지, 나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낙동강 철새 도래지, 이 사진이 여기가 낙동강 하구예요. 저기가 가덕도입니다. 오보셨으면 아미산 전망대에서 코앞에서 낙동강 하구와 아미산 가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니입니다. 고니가 백조예요. 이거는 일본식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고친다면 고니입니다. 고니, 철새 도래지에 고니가 많이 2,000마리, 3,000마리씩 날아오는데, 우리나라에 백조가 날아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유럽이나 우리나라에 새만금도 아마 날아올 겁니다. 주남 저수지 이렇게 많은 곳에 나오는데, 특히 낙동강 하구에도 2,000마리, 3,000마리 많은 철새들이 날아오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좀 돌려주시면 이렇게 가덕도 똑같은 이게 저녁 노을에 이게 이제 본이입니다. 네, 다음에 이게 이제 낮에 이제 봄 여름의 모습 예, 가덕도 저 가덕도입니다. 이렇게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거 이제 가을쯤 될 거다. 가을을 접어드는 낙동강입니다. 이런 철새들이 네, 날아오기 때문에 너무나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네, 삼락둥치에서의 철새 다음 넘어가 주시고 이런 가창오리 때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네, 다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파괴가 시작되죠. 이런 너무나 가치로웠기 때문에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네 개의 이렇게 보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이 개발의 야욕들이 너무나 있었는데 1980년 하급도 이 뒤로 낙동 우리 금강을 세종보호를 비롯해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16개의 보호를 건설했는데 낙동강 이 뒤로만 8개의 보호가 건설되었죠. 그래서 최대의 녹조 라떼가 있는 곳이 낙동강 하구입니다. 층층이 네, 보호가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네. 그러면서 낙동강하고 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특별관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주변을 개발하고 싶은 부산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80년대 이후부터. 그래서 점점 낙동강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변이 계속해서 사라지면서 다리 건설, 그다음 에코델타시티. 저기 보시면 김해공항이 있죠. 김해공항하고 우리 가덕도는 20km 안에 강서구에 있습니다. 이 김해공항이 너무나 협소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 옮기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과 동시에 에코델타시티. 에코라는 건 뭐예요? 생태적인 거고, 델타는 여기가 습지라는 거잖아요. 에코델타시티 자체가 에코델타시티인데 여기를 에코델타인데 에코델타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다른 곳에서 흙을 들고 와서 성토를 합니다. 몇 메다 높여서. 그럼 델타가 아니죠. 다른 곳에서 흙을,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이 집안이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반대했고, 여기가 선악동강인데 김해공항 주변에는 이제 발전이 안 되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채소를 100%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에코델타시티를 건설하면서 명지 주거단지를 건설하면서 여기를 싹 엎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김해공항 주변에는 그나마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두 번의 제2 에코델타시티를 건설한다면서 싹 엎어버립니다.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주변을 개발하고 싶어서 여기는 비료를 들이지 않아도 태백에서 내려오는 1300일을 흘러오면서 낙동강까지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한 자연 비료, 그래서 어마어마한 건강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그래서 바로 옆에는 김해평야까지 있었던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제가 순천만 크기의 3배는 제가 좀 착각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우리 부산은 개발로 인해서 순천만 크기 1배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예전 자료라서 제가 삭제한다고 했는데 못 지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낙동강 하구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저기 국제공항, 김해공항에서부터 여시 10km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를 다 잘라서 이 산을 국수봉을 잘라서 여기를 매립합니다. 이것을 단 5년 건설한다고 합니다. 여기 잠시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낙동강 하구에 저렇게 올라가고 주변이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 습지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바로 어떻게 돼요? 이쪽에는 외해 있지 않습니다. 여기를 다 자릅니다. 제주에서 태풍이 들어오면 그 다음 행로가 부산에 들어왔을 때 가덕도로 들어옵니다. 이 가덕도가 저 낙동강 선악동강 주변에
지역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여기가 철새 도래지이잖아요. 여기에 연대봉이 있습니다. 그 연대봉을 보고 이게 철새 도래지다 보니까 새들이 날아와요. 이렇게 근데 비행기가 뜨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조류 충돌 일어나요. 두 번째, 여기가 또 문제가 뭐냐면 육지와 해양을 잇는 거잖아요. 우리 부등치마 얘기 많이 했죠. 바다도 다르다는 거예요. 육지의 바닥과 해양의 바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때리 부순다고 콘크리트를 붓는다 하더라도 연약지방이나 계속 심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여기는 육지고 여기는 이어붙이는 거잖아요. 우리 세면을 처음에 만들었다가 이게 더덕더덕 묻히다가 또 세면을 붙일 때 이격이 되는 것처럼 이게 이격이 일어난다고. 이런 위험성, 이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지를 매립합니다. 이 매립하는 기간이 뭐죠? 연약지방 수심까지 다 친다면 100m. 이 100m를 그럼에도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로 해서 넘겨주시겠습니까? 부산시가 주장하는 거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단 5년을 건설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산시가 제시한 거는 7조 5천억이었어요. 부산시 제시한 이 안을 해안, 육지, 해안 이렇게 허리에다가 건설하겠다. 7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타당성 보고에서 그거 7조 5천억 안 된다. 하다가 지금 15조는 된다. 그런데 김해공항에 있는 것까지 데리고 와야 된다. 왜? 24시간 공항은 한 번으로 안 된다. 하나 더 건설할 때는 15조. 이게 2021년도 초반에 국토부가 말했던 것. 그 다음에 공국이 같기 때문에 어디죠? 김해공항과 20km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공국이 같아서 비행하는데 문제가 위험도가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같이 들어왔는 최소 28조다. 너가 말하는 거 거짓말이다. 하나 12조다. 라고 했는데 결과에서는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이낙연 그때 국무총리는 뭐라 그래? 126조의 파급효과를 가질 수 없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 인천공항이 얼마나 발전했나. 우리 부산은 제2의 도시로서 소멸의 위기에 있는데 인천공항이 그렇게 발전되면서 인천이 제2의 도시로서 넘어가는 이 꼴을 못 보고 우리도 공항 하나 건설하면 우리도 그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오현아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경제성 계속 얘기합니다. 자,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경제 파급 효과 88조, 부가가치 유발 효과 37조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딱 참는 5분 남았어요. 아씨. 그렇게 거짓말치고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사전 1년 후 사전 단원 조사 100% 인공섬 100% 인공섬이라는 거. 여기 어디에도 가덕도에는 건설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육지 해양을 잇는 이거랑 별반 차이 없는 안을 냈습니다. 이유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안전을 위해서는 도전적 하잖아요. 인간의 목숨을 담보해서라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들을 우리 인천이 아니고 부산에서 막바로 데리고 오면 더 많은 부가 고치를 누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특별법도 말해 조기 개항을 하는 거는 조속한 개항을 위해서는 조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안에는 엑스포 유치가 있어서 그러면서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발의된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안으로 바꿨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작년 3월에 그런데 작년 10월에 가덕도 신공항 엑스포 유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산됐습니다.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끄집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토부는 그랬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날 기본계약 저희들은 고시하지 않을 거라고 좀 더 늦출 거고 고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하면서 하는 말이 특별법이 있는 한 우리는 행정은 어쩔 수 없이 예정대로 간다. 2029년 12월 계약은 못 받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0% 이보서 세계에서 전 유일을 찾기 없는 35년 계약을 앞당긴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이는 가덕도에는 어디에도 공항을 건설할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의 조감도가 발휘됐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엑스포 안 됐죠. 그런데 이런 여론 부지 조성공사를 해야 됩니다. 부지 조성공사 예타 면제대제 13조 5천억이에요. 13조 5천억. 공항 건설비만 13조 5천억이지 그 공항 건설비 중에서 부지 조성공사 80%가 10조 5천억이 부지 조성공사입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지금 네 번째 유찰이 되고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고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며칠 전에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타 면제 세상 최대의 예타 면제입니다. 부지 조성공사 중에서 단일 공사 중에 수의계약으로 최대의 수의계약입니다. 이 사업들을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가는 저희들이 이유가 모르겠죠. 자, 접근도로 13조 공항 건설비가 근데 여기 섬이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교통방만 해도 2조. 수의계약을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턴키 방식으로 했을 땐 더 키 국토부가 이거는 이 사업은 국토부가 해요. 근데 국토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턴키 방식은 사업자가 건설사가 유찰이 계속되는 이유가 건설사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건설사들이 모든 것을 설계와 시공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해.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면서 모든 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 다 했다. 여기에서 나는 리스크도 사업자들이 다 책임져요. 다 하고 난 뒤에 던져주는 게 다시 키를 주는 게 다 끝나. 그래서 턴키 방식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함부로 이거는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 스스로 샘빠른 회사마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공장 운영비 이것을 운영하려면 공장 운영비까지 필요하다. 그게 저는 조사했을 때 1조였던데 1조 다시 조사하니까 안 보이더라. 어쨌든 보이는 숫자만 해도 16조. 공단 운영비 포함하고 수의 계약까지 한다면 보이는 숫자 16조에서 어디로 뛸지 모르는 가덕도 신공항. 국제선 단 한 번 24시간 공항 되지 않는 거짓 공항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5년 건설기간 5년 울릉도 공항 이번에 발표했죠. 2년 연장됐습니다. 울릉도 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의 모델입니다. 비슷해. 공법이 비슷한 거는 단지 15분의 1밖에 안 된다. 크고 작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15분의 1밖에 안 되는 울릉도 공항이 2년으로 연장 과연 될 수 있는데 왜 2029년 12월 목표를 왜 하는지 공항은 안전이죠. 마지막으로 이거 말해서 당군의 최대 국책사업 수의고요. 그래서 우리 11월 5일날 세종시에서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네, 넘어갈게요. 자, 24시간 안 되고 그지? 네? 네, 또 넘어가시고요. 감봉공항 거짓말이고요.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전평을 했어요. 전략환경영향평을. 전략환경영향평은 환경적으로 입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해도 되는지 환경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다 3개월. 16조, 17조를 들이면서 하는 사업을 3개월, 그것도 겨울에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벌레 죄송하다. 벌레 해도 돼요. 곤충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꽃도 제대로 봄, 여름, 가을에도 시원찮을 판에 1년, 2년, 3년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단 3개월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거짓 부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가지를 제공했는데 주지 않아요. 4개만 주고 2개는 안 줬어요. 이걸 봐야만이 정말 거짓 부실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 자료는 주지 않았어요. 환경영향평가법이 그래요.
대형에 대응을 했대요. 대응사는 그 자료를 국토부에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 별첨 자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부실, 거짓 부실. 근데 거짓 부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도요. 어느 단위, 대저대교 그 다리 있죠. 거기서 확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저대교는 건설됩니다. 행정. 부실, 부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이 치마로 인해 가지고 관리기간 30년. 네, 계속 치마된다. 이거는 숫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나마 기준치를 맞추기 위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30년 이상 이번에 발표하더라고 이상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어쨌든 100m 이상 넘겨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올리는. 네, 넘겨주세요. 흙을 쌓아가지고 올린다는 거죠. 네. 다 우리 백년숲 거기에 있는 국수봉 다 잘라가지고 하고 콘크리트 막 받고 딱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진진이라든지 활주로 포기 우리는 45밖에 안 돼요. 비행기는요 최대 80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날개 폭이 최대. 그런데 우리는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인천은 60이라더라. 넓으면 넓을수록 안전하대요. 활주로는 위험하대요. 그리고 우리가 100m까지 올리잖아요. 수신가 이렇게 하잖아요. 수신가 다 메꾸고 그 외에도 또 45인가 이렇게 높여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기장들이 이게 바다인지 이게 활주로인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팽팽해야 될까 이잖아요. 그런 위험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아까 철새 노래지입니다. 부딪힐 수 있고 공급 같은 비행장 여러 군데 공급 이런 연대봉 여기 연대봉이 있어요. 500m짜리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이 이렇게 거기서 불어서 뒤로 해서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다. 그게 측풍 난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이번에 국감에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건 측풍 난류를 얘기했는데 난류게 똑같은 거죠. 저쪽으로 갔다가 낮에 바닷바람이 안으로 들어가 밤에 육지 바람이 헷갈리는데 맞는지 모르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비행장이 어떻게 우리는 동서로는 이렇게 놔주고 있는 게 그러면 휙 바람이 불면서 이 비행기가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수로 위험한데 이 기본 계획 안에 근데 통과된 이유는 이렇게 동서로 통과된 이유는 그때 기상청이 2020년부터 21년도 사이에 기상 엄청난 있잖아요. 그 바람이 불었는데 그걸 누락시켰대요. 근데 자기들 말은 뭐 기계상에 오류여서 누락된. 근데 왜 하필 이때인가? 국감에 조사하겠다는데 허지부지 되지 않겠나? 그 제주도 동서로 되어 있다더라. 근데 뭐 기준치 이야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기장들이 가장 까다로운 게 제주공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넘기겠습니다. 경제성 우리가 경제성 그거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생산 유발 가치 부산은 이런 잘 안 보이죠? 18조인가 제가 이 계산을 잘 모르겠어요. 숫자 보세요. 이게 낮다는 거. 하여튼 이런 저희들 이제 결과에서 거짓 여기 있네요. 국토부는 18조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설 중에 그리고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다 가져간다. 결국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 맞느냐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지금 말하니까 좀 마음이 편한데 가슴이 이 등짝에 붙은 것 같거든요. 가득 침무원만 백지하면 될까? 근데 계획 보세요. 계획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공항 하나 갖다 놓고 주변에 개발하고 싶은 이들의 야욕이 그 자본과 거대 자본과 권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좌절감이 탁 올라오는데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계속 넘기겠습니다. 가족도 이렇게 지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엄청 좋다는 거 아까 자체도 좋다는 거 계속 넘기겠습니다. 계속 이런 넘기겠습니다. 이런 예, 역사적인 거 네, 이렇게 넘기고 지리적으로 해양 생태도 1등급, 자연 생태도 1등급, 백년 숲이라는 이런 여러 로고스가 많은데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이런 거 이런 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세요. 보시고 맨 마지막에 이게 팔색조 이런 것들이 팔색조도 있는데요. 무등 조사에서 한 것만 그거만 콕 집어넣고 현장 조사를 안 한 거죠. 그런 게 계속 이렇게 해양 생태도 1등급, 자연 생태도 이렇게 해식해 이런 많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못한 과연 이게 가덕도 신공항이 우리 부산 시민을 살릴 수 있을까? 10개 공항 아까 김현진 대표님 말씀 이런 많이 공항을 지어요. 그 중에서 제주 제2공항 이런 공항인데 그냥 토건이라고 생각했어요. 4번의 토건, 항공 이게 이제 도로 딱딱딱딱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항 토건으로 하늘로 날아간 4대강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왜 포기하지 않고 이 어거지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게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개발 누구 이렇게 땅값 물려가지고 이렇게 해놔놓고 그 뒤에는 이런 야욕들이 이렇게 군사화하기 위한 야욕들이 숨어있지 않나 그런 네 부산에는 미군 세군 실험실이 있어요. 배군포 해군 기지가 있어요. 시민들은 몰라요. 너무 안타깝게. 네. 그래서 핵 잠수함이 가덕도 앞바다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 핵 잠수함이 배구포는 저쪽 편으로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은 왜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2도시 부산 소멸 이런 걸 두려워했던 시민들한테 이런 희망을 준 거죠. 네. 이런 게 오면 부산에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짓된 네 그래서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